안녕하세요, 마오관입니다. 이 영상은 게임이 아닌 스피노프 만화인 다이의 대모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그중 인기 캐릭터인 흉켈의 강함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당연히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작품을 다 감상한 뒤에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적 중 전투력을 추정 가능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뇌피셜이 섞였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흉켈은 마왕군 6대 군단 불사기단의 단장으로 다이 일행 앞에 처음 나타납니다. 다이의 대모험 본편 기준으로는 세 번째로 등장한 강적이죠. 첫 등장 당시에 검기만으로 다이를 완전히 압도해 해파참을 간단히 간파하고 미완성 아방스트라슈도 상수해버립니다. 흉켈 본인도 아방스트라슈 미완성판과 해파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당시 다이는 말이 레벨 18이지 MP를 제외한 스탯은 3 기준 용사 레벨 20대 중반 이상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상대가 안 됐습니다. 비록 마음이 승려지만 강골인데 격투기 한 방에 전투 불능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힘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스트 번액의 수련을 받아 투마 괴뢰장 등 암흑 투기를 이용한 기술도 사용 가능했습니다. 대신 이 때문에 악한 투기를 쫓는 공렬참은 마스터하지 못했습니다. 필살기 블러디 스크라이드는 다이가 직격을 피했다고는 하지만 버틴 것을 보아 당시 위력은 100 전후로 추정됩니다. 다이 파티에서 HP가 제일 높은 다이의 HP가 130이었으니 포프나 마음은 맞으면 즉사급이죠. 그리고 흉켈의 제일 무서운 점은 갑옷마검입니다. 갑옷마검을 장착하면 방어력과 마법 내성이 극한으로 올라가는데 메람이나 기라를 노데미지로 튕겨낼 정도죠. 퍼센트인지 고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미 메라조마를 구사 가능했던 포프가 시도하지 않은 점을 보면 아예 무효로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흉켈 본인이 아예 백이라곤과 이오나즌이라도 끄떡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헤들러와의 전투에서 사실로 밝혀집니다. 마누사가 통한 것을 보면 상태 이상 계열에는 내성이 없어 보이지만 흉켈 자신의 기량이 뛰어났기에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검을 분리할 경우 투구 부분의 틈으로 마법이 먹히긴 하지만 좁은 틈새라 이것만으로 유효타가 나오진 않았죠. 유일하게 내성이 없는 게 대인계인데 다이와 포프의 합동 라이데인으로도 유효타를 주는데 그쳤습니다. 라이데인의 데미지와 후의 흉켈의 스탯을 고려하면 당시 흉켈의 HP는 200을 확실히 넘어가는 걸로 추정됩니다. 어쨌든 다이는 마법검을 각성해 갑옷에 데미지를 줄 수 있었고 라이데인 스트라슈로 흉켈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전투와는 별개로 마음이 흉켈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하고 흉켈은 다이 일행의 동료가 됩니다. 이때 다이 일행을 구출하기 위해 암석 떨구기를 사용하는데 공격용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위력은 미지수입니다. 흉켈은 지하 마왕성에서 크로코다인의 도움으로 살아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크데몬 2기를 일격에 날려버리며 초반 이후 파워업한 헤들러와도 대등하게 싸웁니다. 기량 자체는 흉켈이 약간 위였지만 헤들러의 죽은 척, 갑옷마검도 관통하는 헬즈클로, 연거리 메라조마 콤보로 중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랜드 크루스를 습득, 아크데몬들을 쓸어버리고 헤들러도 최후의 투기로 쓰러뜨립니다. 흉켈이 본격적으로 빛의 투기를 사용한 것이 이 시기입니다. 아크데몬의 HP를 2편 기준으로 잡으면 180인데 이를 일격사시킨 것을 보면 그랜드 크루스의 위력은 이오나즌의 1.5배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그랜드 크루스는 득해 본편에서 팔라딘 등이 사용하는 그랜드 크루스와 별개의 기술이며 정발판의 번역은 5역에 가깝습니다. 이미 소모가 심해서 다이가 공렬참을 익히는데 도움을 주기만 했습니다. 보라오는 포프의 메라조마를 얼어붙는 입김만으로 상쇄할 정도의 영향을 가졌지만 흉켈에게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간단한 격투기와 블러디 스크라이드 한 방만으로 제압해서 흉켈의 전투력을 알기엔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나마 알 수 있던 것은 갑옷마검이 브레스 계열도 막아낸다는 점 정도입니다. 용기 중의 필두 라하르트는 격투 능력은 흉켈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거의 다이 대 흉켈의 반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차가 났죠. 필살기 하켄디스톨은 투기를 사용하지 않는 단순 물리계 필살기였음에도 갑옷마창을 박살낼 정도로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무도진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고 카운터 그랜드 크루스로 라하르트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그랜드 크루스의 반동 또한 줄어
기절하지 않고 버티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갑옷 마검의 갑옷 부분이 부서진 관계로 라하르트에게 받은 갑옷 마창을 입고 참전합니다. 안 그래도 라하르트와의 전투로 체력이 빠졌고 용마인으로 변신한 바라는 당시 득회 시스템으로 담아낼 수 없는 강함을 지녔기에 전투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패배하고 맙니다. 메를르의 회복을 받아 다시 싸우지만 갑옷 마창 또한 대인기에는 내성이 없어 마검을 건네주는 것으로 역할을 다합니다. 이때 진마강령검과의 격돌로 갑옷 마검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흉켈은 전투 스타일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상당한 공백 기간을 가진 뒤 귀암성 전투에 참전합니다. 참고로 원작에서 직접 스탯이 표기되는 몇 안되는 부분으로 수행기간 동안 레벨 36을 달성했습니다. 이 스탯의 특이점은 경험치에 비해 레벨업이 엄청나게 느리다는 점과 실제 레벨에 비해 스탯이 높다는 점입니다. 원래 전사라면 레벨 40이 넘어가야 달성 가능한 스탯이며 민첩 같은 경우 아예 탈전사급으로 용사에 가깝습니다. 대신 힘 자체는 득해3의 전사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굳이 당시 등장했던 캐릭터와 비교하자면 2편 로레시아의 왕자에 가까운 스탯입니다. 이 시기에 아방류 창살법을 익혀 양산형 데드 아머들을 쓸어버리는 활약을 합니다. 득회 시스템으로 따지면 검 스킬을 찍다가 창 스킬로 선회한 셈인데 그걸 감안하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입니다. 연재 당시는 득회 4에서 5가 나오던 시절이라 스킬 리셋 같은 것은 상상할 수 없었겠죠. 처음으로 직접 전투에 참여한 미스트번에게 기세 좋게 투마 결의장을 사용하지만 암흑투기의 힘이 약해져 오히려 반격을 당하고 맙니다. 마음 덕분에 깨달음을 얻고 투마 결의장의 상위 기술 투마 멸쇄진을 공렬참에 대응하는 허공섬으로 깨트리지만 미스트번이 진정한 실력을 발휘하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미스트번의 정체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티 전체가 패배하고 킬번의 개입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본편에서는 설명이 없지만 완성판 아방스트라슈도 이 시기에 사용이 가능해졌을 것입니다. 노바를 구출하면서 등장합니다. 메탈계의 내성을 가진 친위기단에게 비교적 상승이 좋은 편이라 홀로 알비너스와 호각의 전투를 했고 힘에게 중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최초로 무도진을 본격적으로 사용합니다. 게임 시스템상으로 따지면 카운터, 테세류 스킬과 괴를 같이 하는데 이 기술은 통상 공격뿐만 아니라 특기로도 반격이 가능해 게임에 등장하면 높은 확률로 밸런스가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바란과의 실력차를 메꾸기 위해 사용했지만 알비너스가 개입해버리는 바람에 당해버리면서 전투불능이 됩니다. 아군 파티 전체가 달려들었음에도 가볍게 제압당하는 굴욕을 당합니다. 흉켈의 스펙이 잘만하면 바라모스도 때려잡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번이 지나치게 강한 것이지 흉켈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미스트번에게 받은 암흑투기의 잔을 역이용해 빛의 투기에 완전히 각성합니다. 미스트번과의 전투 자체는 난전이 되어 금방 끝나고 투지 담당으로 미나카토르에 참여합니다. 이전과 스펙 차이가 많이 벌어져 힘을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흉켈의 강함보다는 힘의 전투력을 역산할 수 있는 전투입니다. 그 뒤에 킬번의 다이아몬드 9의 그랜드 크루스를 사용하나 튕겨나갑니다. 프로모션을 한 힘과 2차전을 치룹니다. 힘이 비약적으로 강해진 데다 마물들에게 체력과 투기를 많이 소모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나 갑옷 마창을 해제하고 무도진 크로스 카운터로 힘을 꺾는 데 성공합니다. HP가 조금밖에 안 남는 극한 상황에서 맥시멈에게 기습을 당하나 일격으로 오리알콘 병사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보입니다. 게임으로 표현하면 흉켈은 극한의 수비력과 100% 카운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을 인질로 잡혀 죽을 뻔하나 라하르트의 귀환으로 생존합니다. 스테이터스 표기는 이때가 마지막으로 힘은 비교적 낮은 편이나 나머지 스탯은 용사와 배틀마스터의 중간쯤 되는 능력치를 보입니다. 전투력 자체는 상실했으나 미스트를 끌어들여 빛의 투기로 소멸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흉켈의 본편 내에서의 활약은 이걸로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다이에데 모험의 등장인물 흉켈의 강함에 대해 게임과 비교하면서 설명해봤습니다. 워낙 게임과 동떨어진 기술을 많이 쓰던 놈이다 보니 게임과 대응시키기는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